안녕하세요. 승무원 할매 김용숙 시시콜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야가 요새 공천 문제,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너무너무 시끌시끌하고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은 거의 정치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대상도 아니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접어두고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비례대표 공천 문제, 지역구 공천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마친 것 같은데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공천에 이 정도의 잡음은 저는 거의 잡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저는 그냥 그 공천위원장으로 간 공병호 박사를 인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한 결정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그 결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는 황교안 대표 왕자병을 탈출하시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하는 일에, 제가 하는 얘기에 댓글도 많이 걸어주시고, 또 댓글은 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우선 저 개인의 생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를 본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오로지 방송에 보이는 모습 또 주변에서 그분을 평가하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시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등을 보면서 참 안정적인 분이다. 안정적이다. 균형감도 있다. 또 정치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점잖은 분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분의 한계 또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공무원이라는, 특히 법조인이라는 그 국가의 울타리에서 어려움 모르고 누려온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보이는구나. 그렇죠.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분들은 야생에 던져졌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그 주변에 공천에 참견 안 하고 자율적으로 공천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모습, 그 모습 보기 좋았어요. 당대표지만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구나. 그거 중요하죠. 대표로서 독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건 당을 그만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 좋게 봤습니다. 또 공천위원장
영입하는 모습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을 모셨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저기서 갖은 비판과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판이 무슨 비판이냐? 첫 번째 비례대표에서는 황 대표가 24명의 영입 인사를 들여왔는데 그분이 공천을 1명밖에 못 받았는데 그것도 뒷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황 대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올 때는 통합 이전의 얘기였습니다. 통합 이전의 얘기였고 이 공천은 통합 이후에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24명을 영입을 했더라도 통합이 된 다음의 일이라면은 황교안 대표가 깊숙이 참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또 일부 보수 신문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황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직접 얘기해야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마이크 앞에 서서 공천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불만이 없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하고 본인이 앞에 서야죠. 앞에 서서 본인이 이 문제는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얘기하지 않고 다시 공천을 재심의를 해달라. 공당에서 한 일을 다시 재심의를 해달라 그러면은 국민이 그 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재심의를 하다가 없는다면 어떻게 공당을 믿습니까? 본인이 꼭 공천에서 공천이 됐으면 하는 인물이 있었다면 사전에 공천위원회 당대표로서 이분은 우리 당에 이러저러해서 도움이 될 뿐이니 내 개인 감정을 떠나서 내 개인 관계를 떠나서 이분은 공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공천이 끝났으면 공천에 승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공천위원장한테 이 사람은 꼭 공천에 좀 미리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 한 것은 본인 혼자 착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은 더럽히지 않고 알아서 해달라. 내 개인 욕심은 드러내지 않고 알아서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당신은 안 망가지고 딴 사람들의 의견을 빌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를 전달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것을 왕자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좋게 말씀드리면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착한 컴플렉스, 나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왕자병,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점잖고 제가 서두에서 믿음직스럽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2인자에 있을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기가 제일 위에 대표로서 탑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왕자병 큰 이거 단점입니다. 결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착한 컴플렉스, 이거 안 되는, 리더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리더로서 흠결입니다. 황교안 대표 장점 많으신 분이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점에다가 자기의 단점을 수정해서 갖다 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한계가 절절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리더라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자기로서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변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했습니다. 전화해서 주변에서 반대가 많아서 선대위원장으로 못 모시겠다고 그렇게 전화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변에서 반대를 하든 어쩌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리더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 무서워서 본인이 마음속에 먹은 계획과 의지를 꺾는다? 그건 자격 미달이죠. 그리고 리더는 자기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써서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어,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힌다. 자기랑 연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앉힌다. 자격 미달이죠. 그 자리에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능력이 리더의 자질입니다. 나보다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리기 좋고 편한 사람을 쓰는 사람은 그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똥도 묻히고 흙도 묻히고 비난의 화살도 파바박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리더하는 거지, 손에 똥 묻히기 싫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기 싫고 비판받기 싫고 칭찬만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리더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정말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진보라는 저 위선적이고 교활한 자들이 다시 총선에서 이기거나 집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자병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죄인을 다루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검사라는, 나는 옛날에 검사였다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검사라는 직책은 잠깐 정부에서 그 권한을 그냥 위임받았던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권한대행, 총리, 그것도 잠깐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 이외에 큰 거 아닙니다.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왕자병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감,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나를 잘 뒷받침하도록 나를 능가하는 사람을 임명할 줄 아는 용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 같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쁜 사람 아니지만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비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비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내 말이 들릴지 안 들릴지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공천된 거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공천에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천에 만족하는 사람 집단 없습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 집단의 사람이 안 들어가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공천이 어떻게 만족됩니까?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공천이 잘못된 거 나도 인정하지만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민 여러분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천에서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이미 공천돼서 완료된 것을 번복을 한다? 그게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달라고 우리 표를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약속입니다. 정치는 신의로 하는 겁니다.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 공천을 뒤집어 엎는 게 명분 있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님, 저는 품성, 점잖음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왕자병에서 빨리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허기증이 걸린 승무원 할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